찾으시죠? 네. 오늘은 이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짜 기업에서 제가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여러 각 회사의 대표들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여러 가지 나오는 품목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러한 회사의 리더로서 앞으로 이제 사회에 곧 나가게 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선배로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이 좀 있으면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약 1시간가량을 여러분들하고 보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50분간 1시간을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회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KBI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이렇게 감으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홍도에 따라서 한 10분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데이트 작업을 갖다가 조금 갖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서 그랬고 제가 아침에 지금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설렜거든요. 그때의 설레임이 그때는 남자로서 하여튼 여자만 보면 이렇게 눈이 샤니 여자친구만 가면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데이트를 하면 빨리 해볼까 싶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꼭 한 과에 한 명보다는 두 과에 두 명의 아가씨를 사귄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시간적으로 세이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남자들이 들으면 저 새끼 좀 웃긴 놈 아니야 이런지 모르겠지.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다녔던 생각이 나서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월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그룹은 섬유제조업으로 출발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재, 환경, 에너지, 건설, 의료, 이카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매출 2.7조 원의 중견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KBI는 코리아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의 의미로 끊임없는 도전, 혁신을 통한 기존 사업 역량 강화, 지속적인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대한민국의 사업혁신가라는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함께 창조하고 혁신하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KBI 공국실업은 국내 4개 공장, 중국, 멕시코, 해외 공장에서 자동차 플라스틱 대외 장치 및 램프 관련 부품을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KDK 오토모티브는 북의 체코, 스페인에서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 장재를 생산하여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KB 오토텍은 자동차 공조 부품을 한국과 인도에서 생산하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KBI 에이스텍은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송유관, 가스관 등 대구경 방관 종합 제조기업으로 최근 건축구조용 매진용 가관을 일본에 수출하고 해상 풍력 보조물에 사용되는 호육관관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은 전선용 소재 산업의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며 자동차 부품 전장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KBI 코스모링크는 종합전선 제조업체로 국내를 넘어 베트남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I 코스모링크 비나는 베트남에 위치한 전선 제조업체로 동남아시아 및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I 알로이는 항공기, 자동차용 와이어 등 동특수 합금 소재 부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뮤도메탈은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종합 스테인리스 가공업체로 자동차, 가전, 산업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BI 건설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및 주거, 업무, 교육,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KB 레미코는 아랍에미리트 아즈만, 샤자에서 콘크리트를 제조 공급하며 중동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I 상사는 국내 부동산 투자 개발, 비건 핸드백 브랜드 오르마이스테나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라보키고시는 일본 내 우수한 디자인과 고품질 구두 브랜드로서 의류, 잡화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BI 재팬은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 개발, 골프장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구락섬은 원사 유통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I 유상테크는 종이 식품용기 전문 제조업체로 최고의 제품을 국내외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KBI 국인 산업은 폐기물 수지부터 소각, 매립 재활용 및 바이오매스 발전업을 운영하는 환경 전문 기업으로 국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BI는 폐기물을 수집,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업과 청라지구에 공급하여 친환경 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에너지는 신재생 연료를 사용한 열과 전기를 기업에 공급하여 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KBI 울트라는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사료와 바이오디젤 원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엑보는 하수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리르재단은 구미병원, 부산 목산병원, 김해 장유병원에서 지역사회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구 해외 공장에서 보시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죠? 예, 한 10여 개 나라에 계열사는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중에서 큰 회사도 있고 몇백억 하는 뭐 소규모의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KBI가 뭐 하는 회사다라고 혹시 한번 검색이나 한번 들어보시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뭐가 힘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사실은 KBI 이니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갑을이라고 우리 갑을방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갑을 방정이라고 과거에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로 하던 데가 방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 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마 부모님 때 여러분들이 4학년이면 몇 년생 정도가 되나요? 2000년생 되나요? 2000년 전후 되면은 제 큰딸이 제가 잠깐 좀 늦게 가가지고 애를 늦게 낳는 바람에 큰딸이 지금 24인데 아마 저의 선친 때가 삼촌 때가 1970년도 그러니까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정도겠죠. 그 밑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방적하고 이 간의 공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수출을 주도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방정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유럽까지 그런 회사가 세월이 자꾸 이제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19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소매 산업이 더 많이 다 사양 산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사람을 자꾸 줄여야지만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들이 주로 해외에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반대로 다시 베트남이나 또 미얀마나 그
그 다음에 저 스리랑카나 아니면 인도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은 섬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업군을 다양화시켜서 여러 군데로 활동을 하는데 일단 이러한 거에 그 여러 가지 산업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리더가 바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캐치해가지고서 앞으로 뭐 저희 회사뿐만 여러분의 선배들도 우리 회사에 많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우리 인사 쪽에서도 얘기를 한번 하시겠지만은 이 외대에서 저희 회사에 지원한 퍼센테이지가 한 55%대요. 매년 하는데 그만큼 외대 학생이나 외대 졸업생한테는 페이버를 드려서 많이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뭐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지금서부터 포트폴리오를 쌓으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나 한번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데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내가 건설에서만 한다 그러면 건설밖에 없는데 뭐 건설도 있고 해외 수출도 있고 해외 제조도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행사를 하고 싶어요. 하세요. 나는 외국에 나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살고 싶어요. 또 독일에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미국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일본서 뭘 하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벤치 상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시계가 없어서 몇 시계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계를 여기다 하나 좀 주시면은 여기다 주시면은 제가 순간순간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안 할게요. 하다가 혹시 모르는 거 있거나 꼭 질문하실 거 있으면 주저없이 하십시오. 저 이제 리퍼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KBI라는 거는 사실은 갑을이라는 거예요. 갑을 상사를 KBI라고 우리가 이니셜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직원 중에 한 직원이 회장님, 저 KBI가 갑을 인터내셔널 이거보다는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를 선도한다, 리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비즈니스 이노베이터라고 이상하게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50년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동국실업이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섬유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가 70년도에 갑을 방정이라는 거를 또 세워서 그 방정 회사로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선친이나 아니면은 삼촌이나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갑을 방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21세기의 코리안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사고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의지합니다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삼성도 현대도 대우도 나와 같은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 지나가지고 전 세계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제가 1980년도쯤에 제가 공부를 할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만드는 상품은 정말로 이런 메인 쉘프스라고 하죠. 이 선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또 형님이나 삼촌이나 그만큼 노력을 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작품과 최고의 상품과 K-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역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대를 이어갑니다. 500% 제가 확신합니다. 다음. 저희는 이걸 마크로 이렇게 삼았어요. 갑과 을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는 이렇게 사각이니까 갑이고 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 어디로든 다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 나중에 추구하는 그러한 또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기상으로 전 세계 어디로 다 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마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저희 회사 사원이 있습니다. 집에는 가원이 있듯이 사원이 있습니다. 인화, 단결, 화합 이러한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단어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얘기될 거 인클루시브네스라는 게 있거든요. 위로도 잘하고 밑으로도 잘하고 옆으로 더 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제가 뜻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포용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로 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요거를 들으면 저희 회사는 이제 거의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여 개의 아이템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10여 개 정도, 13개 정도 나라에 나가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 40개 정도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립은 1951년도에 했고 2.8조 내가 3조 가까이 하고 있고요. 계열사는 25개, 해외 진출은 한 10여 개 정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보면 자동차 부품, 소재, 섬유, 제지,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병원, 이커머스,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앞에 보면 핸들 빼놓고서는 다 만듭니다. 저희 회사에서. 큰 차든 작은 차든 간에요. 그리고 요즘 차를 타면은 옛날에는 열선이 등받이 이렇게 나와서 따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선이 아니고 요즘은 바람이 불어요. 거기서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나와가지고 더워도 이렇게 이날 같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열선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뽀송뽀송하다 그럴까요? 바람이 이렇게 확 나와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차 플러스 벤츠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타는 저 버스 있죠? 버스 위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버스 천장에 보면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뭐가 이게 뭐냐 하면은 에어컨이에요. 자동차에다가 에어컨을 갖다가 힘을 같이 걸면 차가 나가면 힘이 딸려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만 별도로 있는 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자동차 힘이 안 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런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자동차 부품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소재 산업재에 이런 회사가 있고요. 건설 부동산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섬유 제지 이런 회사가 있고 환경 에너지에 이런 회사가 있고 의료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앞으로 제일 밝을 거는 환경하고 에너지, 의료 쪽이 제일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진료를 정하면 좋을까? 물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산업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 에너지, 의료 이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겠어요. 왜냐하면 퓨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재 산업재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은요, 우리가 앞에 보면 큰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의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산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고 아시죠? 레고는 내가 뭘 붙여가지고 완성품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만의 do it yourself라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올 거예요. 레고처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가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전기차가 모터가 있어야지 가죠. 그죠? 근데 바퀴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제였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타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쭉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이렇게 오는 바퀴 2개짜리 있는 거 아시죠? 그 뭐라 그래 그걸? 킥보드 말고 뭐라 그러죠? 옛날에 많았죠. 이렇게 앞으로 하면 이렇게 쭉 가고 뒤로 하면 이렇게 가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퀴 안에 모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요. 내 추측입니다. 이거는 내 추측인데 바퀴 2개만 있으면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 레고처럼 붙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타야 된다면 옆에다 붙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 혼자 타니까 한 요 정도면 되겠죠? 한 요 정도? 요거 한 2개 정도 의자 하나만 얹으면 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요.
지지난 연도에 CES라는 걸 Consumer Electric Show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엄청나게 큰 쇼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그 전자제품 업체들이 다 와요. 옛날에는 삼성이나 이 전자제품을 파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 전시회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앞에 있는 모든 전장 제품이 이제는 과거에 내가 틀고 누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부 전자로 다 바뀌었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옆에 저기 앉아 있잖아요. 패신저가. 그러면 내가 듣는 음악하고 패신저가 듣는 음악하고 틀려요. 음악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옆에 사는 사람은 다른 음악을 들어요. 그 정도로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UAM이라고 그 도시에서 이제 차가 하도 막히니까 도시에서 내가 용인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차가 아까도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 이제는 그 드론 있죠,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을 가지고 내가 중구를 가든 용산구를 가든 그냥 가버려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천만에요. 불과 5년 안에 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CES라는 쇼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서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하고 에너지는 필수하게 꼭 있어야 됩니다. 발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팬, 차이나, 인디아, 절먼,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UAE는 알죠?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이렇게 쭉 있고요. 미국도 최근에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거하고 지금 거하고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공장이 국내에는 뭐 신화산, 아산, 울산, 경주, 해외에는 중국, 멕시코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앞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시보드라고 그러는데 앉으면은 운전석에 핸들 빼놓고는 앞에 있는 거 다 만듭니다. 다. 이런 거는 뭐 안에 내장 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손받침 넣는 거 뭐 이런 거 만든다는 이제 그 전부 사출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가지고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해요? 앞으로는 이제 찍으면 자동차가 돼요. 큰 거 하나 찍으면 절반만 찍으면 되고 혼자 타고 다니다가 야 집에 있는 거 하나 더 붙이면 넷이 타고 없으면 둘이 타고 방 갖고 나가면 나 혼자 타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바퀴도 이제는요 전기로 충전해가지고서 모르죠. 내 핸드폰 이제 충전하면 내가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것도 다음.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독일에 공장이 2개가 있고 체코에 하나가 있고 스페인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멀세디스 벤츠라고 그러죠. 벤츠하고 아우디하고 BMW 그 다음에 또 복스바겐 이런 데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가본 오토텍이라는 이 회사는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큰 차에다가 만듭니다. 작은 승용차가 아니고 버스나 또 기차나 탱크나 뭐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기아, 뭐 하나 디펜스라는 걸 여러분들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합니다. 다음. 이것도 뭐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도양철관이라는 게 참 저는 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것 같아요.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적잖하고 이런 회사 있죠. 그런 회사를 내가 턴오버를 시켜가지고 확장하게 만들 때에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막 어려웠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해? 우리 팀워크 있어요. 만약에 5명, 10명 이렇게 팀워크인데 그 팀원들이 정말 낙감을 안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내 회사가 적자가 나다가 조금 덜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조금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확 안 됩니다. 서서히 됩니다. 서서히.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에 정말로 어려웠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될 때 그 희열은 정말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그냥 으쌰으쌰 한다 그럴까요? 밤에도 또 아침에도 회의하고 만들고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막 하나씩 맞춰봤을 때가 그리고 흑장을 할 때가 참 그렇게 희열이 나더라고요. 이 회사도 그랬습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한 2천억 원 채 못하는데요. 1,700억, 1,800억? 공장은 천안 공장, 충주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뭘 만드느냐면 가스관, 수도관, 그 다음에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내가 포인트 하나 보이세요? 네, 이런 거 큰 파이프 이런 거야. 큰 파이프를 만들거든요. 근데 뭘 지금 만드냐면요. 여러분들 풍력 발전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 바닷가 가시다 보면 팔랑개비 큰 거 돌아가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그죠? 그게 저 밑에 바다 밑에 100m 있죠. 100m에서부터 이렇게 산마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에서 기둥이 올라와 세 개가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 한 개가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 위에 팔랑개비하고 모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100m 바닷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공장을 거제에 있는 공장을 갔다 왔거든요. 두께가요. 철판 두께가 11cm예요. 11cm만 이 정도 됩니다. 이게 14m 동그란 거. 이 지름이 14m예요. 그게 이렇게 한 바퀴고, 그 다음에 높이가 8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런 11cm 두께로 14m예요. 13m. 이게 한 14m 되겠나요?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열네발짝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높이는 8m예요. 14m, 8m짜리가 100m 물속에서부터 바다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를 8m짜리 지름으로 해가지고 3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플러스 일본의 제일 큰 건설 회사가 다이세이라는 대성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건설처럼 구매하는 본부장,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뭘 파냐면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지진 각관을 만들어요. 일본이 지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로 하는 지진관, 내가 빌딩을 지을 때 지진이 와도 충분히 내가 레지스턴트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둥들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냐면요, 그것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오스테드라고 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그 네덜란드 회사가 우리 회사에 발주를 준 거예요. 너네들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고. 그래서 성동조선이라는 데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서 오스테드라는 데 전 세계의 풍력 발전을 제일 크게 만드는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일본의 제일 큰 건설 회사에다가 지진 각광을 하는,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턴오버가 되는 거예요. 적자 나던 회사가 흑자, 오달, 거기까지의 수년이 걸렸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 여기에 팀원들이 불철주야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서 의기투합해가지고 해서 그게 넘어갈 때에 여러분의 축구 게임 할 때 왜 단체적으로 딱 승리하고 나면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다음. KBI 멘탈이라는 회사는 이것도 소재하는 회사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리를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쓴 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넣고 다시 한번 1200도의 불을 넣어서 구린물로 녹여서 그 구린물을 가지고 전선을 다시 만드는 거.
거기에 이 알맹이 여기 이걸 스크랩 가지고 만드는 와이어 락드라는 건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전에 오케이. 그거 말고 소형 자동차 시동 걸 때 쓰는 알터네이터,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건데 작은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구리를 이 회사에다가 계획공사에다 팔면 그 회사가 안에는 알맹이 껍데는 고무나 아니면 PVC 같은 걸로 씌워서 이렇게 전선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전선을 웬만하면 전기 전선은 다 아시겠죠? 전부 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전부 전선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여기 보면요. 여기 카메라랑 사이키 뒤에 이 전선 보이시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전선이 있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여기도 전선이 있고, 그리고 스피커 뒤에 전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전선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이렇게 루차지 이렇게 하죠. 충전하죠, 그죠? 충전 안에 보면은 그 트리플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그 요만한 부품이 있어요. 핵심 부품이.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똑같은 건데 공장만 그냥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조금 싸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나라가 이렇게 S자로 돼가지고 굉장히 길다래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길면 전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하는 이게 TIW라는 이 전선이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KBI 알로이라는 회사는 정말로 퓨처가 있고 미래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가장 부가가치도 있고 이 좋은 아이템은 비행기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행기 전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보잉, 에어버스 양대 제일 큰 데거든요.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뭐 보잉 747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보잉이라는 데에다가 납품을 하고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만들어요. 380이라고 들어봤죠. 제일 큰 거. 그건 에어버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항공기 전선 소재라고 했는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대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대세일 것 같죠? 그죠? 동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근데 전기 자동차가 이상하게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 줄 아세요? 지금? 이유가요. 전기 자동차의 연료가 뭐죠? 전기죠. 그죠? 전기를 꽂고 1시간이면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오송에서 왜 정말 안 된 얘기지만은 물이 이렇게 잠겼잖아요. 그거 알죠? 몇 명 죽었죠? 많이 죽었죠? 그죠? 왜 그렇게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전기 자동차는요, 사고가 나면은 전기가 나가버려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뒤에 있는 트럭인가 뭐가 막 그 버스를 밀었다고. 버스가 정지된 거죠.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안 팔린다는 게 아니고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추천해요. 앞으로 롱런을 볼 것 같으면 더 좋겠죠. 더 잘 팔리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가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뭐가 팔리느냐? 하이브리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가 뭐게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님 들어봐요. 뭔지. 하이브리드 얘기해보세요. 전기자동차의 장점과 기존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의 장점을 뽑아가지고 복합적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뭔 얘기 하는지 아시죠? 네. 저분한테 나중에 찾아가가지고요. 내 거 주세요 그러세요. 장점만 뽑아가지고요. 처음엔 차가 스타트할 때는 전기로 가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에는 파워가 생겨가지고 연료는 개소리는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가 있어가지고 엄청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가지고 뭐 아주 연비가 안 좋은 사람은 차는 4km, 5km, 6km 간다 그러는데 좋은 것들은 한 10km 가거든요. 연비가 얼마 안 되는 거. 그런데 이건 얼마 가냐면요. 하이브리드는 20km씩도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휘발유를 넣으면 굉장히 오래 타는 거예요. 20km씩 가니까. 그러면 그런 차를 계속 만들면 휘발유만 할 때보다는 CO2가 절감이 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 세계의 목표는 CO2 제로예요. 자동차로 비행기로 CO2 내지 말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속도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늘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좀 막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건 시사적인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 회사는 그러한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알죠?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KTX도 만들고, 주택도 짓고, 여러분처럼 학교도 짓고, 오피스도 짓고, 바다에 항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랜트도 하고, 해외 산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레미콘은, 콘크리트거든요. 이거는 세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레미콘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치는 거, 그거 레미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바이에서 해요. 두바이는 여러분들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7개의 토호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가 있고 두바이 위에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누구냐면 아부다비, 그 다음에 두바이, 그 다음 밑에가 샤자, 그 다음 밑에가 아즈만, 그 다음에 우마랄 카인, 그 다음에 또 한 2개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레미콘을 팔고 있습니다. 마진이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제조업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월급 주고도 꽤 남아요. 그래서 두바이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손. 여기 많이 다니시네. 응? 그래요. 두바이는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다 밑에 도시가 있을까요? 바다 밑에 도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다 밑에다가 도시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인천에 항이 4개가 있습니다. 북항이 있고 내항인가? 그 다음에 신항이 있고 남항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항구가 오래됐어요. 항구의 기능을 다 잃었어요. 큰 배들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가지고 물을 다 꼬집어내고 거기다가 빌딩을 주고 물을 넣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중도시를 만듭시다. 지하 수중도시를. 그래서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자, 또 그 다음 갑시다. 여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KBI 상사는 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컴퍼니입니다. 싼 물건 사다가 조금 마진 붙여가지고 여기다 팔고 중국 거 갖고 와가지고 좀 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갖다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사서 파는 거. 그런데 온라인 사업은 그러한 거를 많이 해요. 남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 사다가 여기 팔고 여기 사다가 여기 팔고. 그런데 오르막이라는 이거는 상당히 계속 적자를 봅니다. 지금 저걸 계속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 대까지 할 건데요.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여자들 핸드백을요 가죽으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죽으로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을 잡는 게 아니고 선인장에서 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인장으로 짜서 만든 그러한 백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은 혹시 보시고 나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나한테 편지 쓰면 내가 하나씩 드릴게요. 됐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일본에 이런저런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서 회사를 인수하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우리나라 종업원들을 다룰 때 우리나라 종업원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일을 시켜?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못 따라와. 그 정도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서 일본에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와가리마시다 하이 이게 너무 많이 돼요. 그런데 진작 기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는 거 많죠. 사람들 그럼 뭐 다음 기회에 하던가 아니면 그건 좀 일본 말로 곤란이에요. 곤란됐으네. 근데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내가 알고 깨닫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성실해요. 참 성실하고 정말로 정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 잘하죠?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을 성실하고 정말로 정직하는 거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머리가 엄청 비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일본 애들은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코로나 때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요. 너 여기 앉아가지고 요거 8시간 동안 너 요거 일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화장실 가는 거 이면 안 가요. 그런데 무지들이에요. 무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걔네들이 한 3시간 할 거면 한 20분이면 해요. 빨리 해가지고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겠다. 정말로 제품 잘 만들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로 그 제품을 잘 만들겠다라는 거를 심을 때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요 팀들이 정말로 힘을 다 합쳐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빌딩도 많이 사게 됐고 그 다음에 묘도메탈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찍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나 텔레비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나 3,000개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어디가 가버렸네? 묘도메탈. 여기 있네. 요 묘도메탈이 여기요. 니가따에 있는 데하고요. 한 1,300억 정도 매출을 하고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세 개만. 그 다음에 댄스모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댄스모험은 뭐냐면요. 전자제품 안에 전기줄 들어가잖아요. 전기줄을 이렇게 묶어요. 그 묶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한 700억 정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160명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 미얀마의 공장에 있는데 한 5, 600명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 요거에 그걸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저 외국에 가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또 옆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하니까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이 없겠죠. 나는 근데 그런 감정이 좀 있어요. 사실은. 나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하고 무슨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난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않을 필요도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아무래도 과거에 선배나 아니면 선친으로부터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기분이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일본하고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꼭 이긴다 그러면 좀 하지만 우위를 찾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헤쳐나가십시오. 자 다음 합성은요. 옛날에는 제가 방주 공장에 있어가지고 정말 한 공장에 수천 명씩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 가지고 더 이상 할 저게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처음이나 이런 원사나 이걸 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사서 파는 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이라 그러는데 다. 여러분들 오뚜기 컵라면 먹어보셨죠? 그 다음에 팔도에서 나온 컵라면 드셔보셨죠? 그 다음에 이 고수부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라면 여기 사가지고서 이런 통에다가 이 뭐죠? 인덕션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바로 끓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컵으로 된 용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 만드니까 혹시 나중에 그 컵라면 그런 거 싶으면 이거 지난번에 오셨던 그 회장님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라고 알고 계십시오. 다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환경입니다. 환경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구미사업장하고 군산사업장입니다. 군산사업장은 그냥 태우고 남은 것만 버리면 됩니다. 묻어보면 됩니다. 근데 구미사업장은 뭐 하는 데냐면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좋은 종이대로 그렇게 다 분리하고 남는 거. 정말로 이거는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것만 태웁니다. 태우는데 태우면 열이 나죠, 그죠? 그 열을 가지고 위에다가 쉽게 말해가지고 냄비 올려놓고 물을 끓입니다. 근데 원래 그건 보일러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야기 쉽게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이 나오잖아요. 그 스팀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 스팀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그 스팀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만들고, 그 스팀 가지고 뭐가 갔죠, 옛날에? 기차가 갔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스팀을 옆에 공장에 팝니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갖고 오면서 처리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스팀을 만들어서 다시 또 스팀을 돈 받고 팔고, 그래서 이것도 돈 받고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ESG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ESG 경영이라고요? 앞으로는 모든 비즈니스가 내가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언제까는 얼마만큼 줄여야 돼요. 그 줄이지 않고는 내가 돈을 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경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스팀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상당한 기회나 찬스가 이제 옵니다. 향후 5년, 10년 내에. 똑같은 아이템인데 하나는 구미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거는 청라 지역에 뜨거운 물을 쓰라고 밤에 이렇게 소각을 해가지고 남는 그 열로 스팀을 만들어서 청라 지구에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 공장에다 주고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펜플라스틱 있죠? 이런 거는 태우기가 아까워요. 이건 석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잘라가지고 고열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분류를 합니다. 성분에너지 이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인데 이렇게 우드칩이라고 해가지고요. 저거를 태워서 그 나무 쪼가리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전기가 굉장히 싸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에 굉장히 적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당진 화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전기 만들어가지고 한전에 판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일단 이것도 굉장히 이 환경에 참 좋은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 먹고 버리는 음식물 있죠? 음식물에서 기름이 나올까요?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선 기름이 됐던 전 부치기 됐던 모든 요리에 뭐 참기름이 됐던 뭐 같은 다 쓰죠. 그래서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음식물 봉투에 들어가는 그 봉투 있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려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걸 다 수거를 해서 이거보다 더 큰 이 탱크에다가 다 그걸 넣고 부패를 시켜요. 그리고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는 불만 붙이면 불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걸 가지고 쭉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요소수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가면 코 찡하죠. 지금도 왜 소변 보는 화장실 가면 코가 찡하잖아요. 그게 바로 암모니아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써요. 나머지 남는 거 가지고 짜가지고서 막 돌리면 위에는 기름이 뜨고 밑에는 요소수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소수는 요소수대로 팔고 기름대로 팝니다. 어디다 쓰느냐? 발전기 있죠. 이 농촌에서 쓰는 그 발전기 연료로 한 도라미에 한 통에 80만 원씩 해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남은 그 찌꺼기는 말려가지고 사료하고 섞으면 사료가 되고 비료하고 섞으면 비료가 됩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다 돈입니다. 돈. 다음.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화장실, 소변, 대변, 물레이죠? 그게 전부 하수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손 씻고 화장실 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그 물들이 전부 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지륵 같은 게 이렇게 딱 생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물만 싹 걷어가지고 약품하고 넣어서 강이나 바다로 내보내고 그 밑에 거는 말려요. 말려가지고 석탄을 만듭니다. 석탄을 만들어가지고 발전소에 발전 연료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CO2가 안 나와요. 석탄하고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산업 중에서는 엄청나게 비례가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하수 슬러지 처리 건조 연료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구시라는 시와 저희가 합작을 해가지고서 250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처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재활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어느 이 강의를 가든 또 우리 회사의 그 사원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임원들 그 교육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평생 합니다. 평생. 그 1박 2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나절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은 거기에서 일했던 병원들의 간호사들한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이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코로나 때 자기가 감염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여자 간호사들이 그 무거운 거, 그 다음에 그 병원 균 다 이렇게 싸고 그 간호하고 치료하고 했던 걸 보셨죠? 정말로 지금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분들께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칩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닥터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3개가 있는데 가불장애병원, 가불육산병원, 가불구미병원은 그 재활병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슴에서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거는 그 하드 어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이거 하라 그러죠? 배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머리에서 터지게 되면 실핏줄이, 머리에서 터지게 되면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왔을 때 빨리 3분 내로
내가 15억을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살리게 되면 하여튼 뭐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고 본인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있고요.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은 저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우연찮은 기회에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17개 대학병원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는 최우선적으로 아산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서울대학병원이든 삼성의료원이든 세브란스병원이든 제일 먼저 진료를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고 병원에서 빨리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빨리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약 한 자동차 쪽이 한 1조, 나머지가 한 2.7조, 1.7조, 8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요, 그 ESG 경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동국 실험에서 이런 거 이렇게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건 베트남에서 한 20개 그 회사한테 주는 상인데, 하여튼 그 브랜드가 자기 이 베트남 내에서 가장 수용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상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의 물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물류 알죠? 물류 창고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다이세이라고 업종의 큰 건설 회사와 같이 해서 지진이나 아니면 또 풍력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100개 회사 중에서 10개를 골라가지고 10개 회사한테 주는 그 상이 있습니다. 100개 안에만 들어가도 참 잘하는 건데 그 중에서 10개를 골라가지고 또 상을 주는 그런 거에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데에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고 재단들이 그 다음에 매년 장학금이 이거 이게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을 줘도 또 200억을 줘도 저한테는 이거는 진짜 원오프댐이고요. 말고도 여러분들한테도 장학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요. 노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였죠? 오르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구미병, 이건 그래서 자랑하려고 얘기할 건데요. 가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줬어요. 먹고 오시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학교 이렇게 딱 입사하면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잠깐 되새겨 보십시오. 한번. 내가 그러면 저는 좀 어떤 주의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좀 열심히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많은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공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노는 것도 잘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다. 고정관념은 없자. 나 꼭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꼭 이쪽으로 해야 돼. 이런 것보다 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꼭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예요? 이게 왜 끌려가는지 아세요? 마약표? 이게 접착제 광고예요. 웃기죠? 이건 뭐예요?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드릴게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 아무도 없네요.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목이 약간 아프겠네요. 하도 목이 잡으려고 때려가지고. 고정관념이라는 게요.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된답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참 한 개도 아니고 그 많은 기업들을 그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저는 참고로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을 했고 호기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뭐 일찍 일어났다고 해봤자 한 5시에서 5시 반. 그리고 항상 아침에 양치하고 딱 세수하고 나서는 한 30분간 또 많으면 1시간간 언어 공부를 했어요. 언어. 학교는 외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언어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니시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일본말을 하고 있는데 스페니시나 불어나 독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중국어도 좀 공부를 했었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일본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또 그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했던 거는 전부 우리 회사 계열사의 그 공장이 있습니다. 코닥이 이건 뭐 워낙 오래된 거라서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회사가 사실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자기 이 회사는 필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름 죽을까봐 디지털 카메라를 안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프락 됐어요. 코닥이요. 결국은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를 다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요?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핸드폰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혁신은 신박함이 뭐냐면요. 영어는 despe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겠다. 바란다. 내가 이걸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아니도 할 수는 있죠. 뭐 사실은요. 나는 한번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다음. 야, 제가 사실은 한 30분에 그 시작을 해서 20분에 끝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몇 장 남았죠? 10장 정도 남았어요. 교수님 이게 1시간 10분입니까? 시간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별로 애들이라서 미안합니다. 우리 학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분 더 할까요? 네.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자, 정도를 얻자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똑바로 뭐가 있어야지만이 되지.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면접 볼 때 혹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상사가 너한테 이거 별로 불법 행위인 것 같은데 너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정답이냐? 정답. 안 해요. 안 할래요. 이게 정답입니다. 불법 행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회사 아니 다른 회사에서 뭐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안 할랍니다. 라고 하십시오. 다음.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10개로 막게 되고 10개로 막아야 될 거를 100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Just do it.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해봐? 해! 그냥 해.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신발이라고 합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누구? 무슨 고래? 에? 범고래. 범고래. 야, 맞아요.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 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5만 원? 지금 찾아보신 거예요? 그럼 원래 아세요? 뭘 그냥 찍은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 여기서 얘기한 줄 알았네. 갖고 계세요? 25만 원짜리? 네, 관심이 있었는데 네. 리셀가 붙어서 막 40만 원 넘게 그러는 거고 그 40만 원 빨리 사세요. 지금 70만 원 넘어요. 다시 떨어지는 건 다시 떨어졌네? 내가 떨어지시면 안 나가요. 그렇게 비싼 거래요.
시작했던 이 신발들이 왜 웃었어요?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내가 하는 거지군요. 이렇게 이쪽 같은 브랜드가 자기의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동 착취가 돼가지고 아마 인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애들을 저렇게 데리고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고 반토막이 9불 53전 하던 게 3불 97전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 저지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려고 이쪽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나이키가 다시 레퓨테이션을 갖다 찾는 게 7년이 걸리더랍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주가도 떨어뜨리고 돈도 못 벌고 레퓨테이션 떨어지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사가 불법 행위를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면? 하지 마라. 싫어요. 싫어요. 너 해요. 당신 하세요. 아셨죠? 노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자,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제가 어느 그 사무실에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리더란 많이 알아야 된다. 첫째. 두 번째,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남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다시 하나 그런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난 대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게 리더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가 많이 아는 걸 남을 가르쳐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겁니다. 나만 알아. 너는 알면 안 돼. 안 따라와요. 내 거 많이 줘야 되고 지식도 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끌어줘야 되고 너보다 내가 일 더 할게. 이래야지만이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회사에서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실 때 꼭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온수현대 살게 네가 내 거 좀 해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다 같이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열심히 해가지고서 한번 회사를 한번 털어볼 시켜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게 아까 우리 회사 마크하고 좀 비슷한 건데 리더라는 거는 앞으로도 위에도 밑으로도 옆으로도 다 소통이 될 수 있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지만 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솔선수범 해가지고 먼저 바닥물에 뛰었더라. 그래야 팀 사람들이 쫙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펭귄들이. 하모니도 그 다음에 융화도 또 비전도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많은 탤런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1950년대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선친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다가 70년대, 2000년대까지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그래가지고 남이 쓰러지면은 갖고 오고 M&A 하고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는 정말로 많은 기업가들이 세계로 해가지고 그 삼성이든 대우든 현대든 수없이 많은 그 기업들이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고 이제는요. 시장이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다음. 이게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세계로 나가자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참 많이 나갔어요. 독일도 갔고 체코도 갔고 스페인도 갔고 중국도 갔고 인도, 일본, UAE, 베트남, 미국, 멕시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더 나갔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했죠. 그 다음에 지금도 할 거고 내가 아닌 내 후세나 내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한 100몇십 명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리더가 또 될 수 있을 거예요. 회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 한 리더가 사장이 있을 거고, 참고로 저희 회사의 그룹에 비서실장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누가 이런 거 했어요? 이분이 그랬어. 저기 저 이사님, 여기 안경 쓰신 분이 두 분이나 얘기했어요. 나중에 저분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하세요. 네. 여자예요. 여잔데 똑똑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어디 나올게요? 공정고시. 유 실장 여상 나왔죠? 맞죠? 여상 나왔어요. 내가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미국에 유학을 1년 동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30개의 계열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비서실장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나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데 다음번에 또 그 다음번에 외대 와서 내가 얘기할 때는 2배나 3배로 저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회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 그 회사에 직원을 하시고 여러분들 뭐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 사람도 사시겠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를 남기는 거고요. 도전을 하는데 옆으로도 소통을 잘 하시고 이쪽으로도 위로도 잘 모시고 밑으로 자기 후배들은 더 잘 모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우리 가불의 이런 이니셜 마크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작년에도 외대 출신의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건설을 지원을 했는데 건설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로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한번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는 여러 회사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뭐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한잔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또 면접 보는 자리에서 또 만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딱 한마디로 오늘 강의 딱 요약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죠. 절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소셜이에요. 최선을 다해서요.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끝내겠습니다. 야, 누가 차렷 경례 좀 해줘. Please. 옛날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부반장. 부반장, 줄반장. 어떻게 하시냐면 차렷 경례 하면 됩니다. 네? 보고 딱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네? 자, 차렷 경례 해보시죠. 크게.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표회가 있었는데? 자, 표회는 저 기사님이 하시겠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KBI 그룹의 경영 제작진의 정진규 이사입니다. 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룹에. 반갑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아마 좀 강의를 하셨는데 저희 KBI 그룹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어떠신가요? 네. 좀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저는 만족을 하고요. 저희 그룹이 이렇게 B2C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B2B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많이 성장하고 있다. 아까 이제 뭐 저희 영상에는 저희가 뭐 매출 한 2.7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2.8조 정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게 생소한 거 많이 들으시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질문하실 거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뭐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그 중간중간에 그 저희한테 저 회장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따로 오시면 저희가 소정에 준비한 거를 이후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드릴 얘기는 뭐 길게 사실 오늘 뭐 채용 설명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룹에서 인사를 맡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저희 회사가 그래도 한국 외대라는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하고 그래도 작년부터 좀 더 긴밀하게 계속 해왔거든요. 관계를 해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선배들이 작년부터 좀 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표에도 꽤 많은 인원이 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외대지 않습니까? 언어도 좋으시고 저희가 계속 뭐 글로벌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적합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채를 뭐 얼마 전에 삼성이 지금 공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뭐 LG나 이런 큰 인류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견 그룹으로서 저희 회장님께서 원칙이 그래도 계속해서 공채는 해나가자는 원칙이셔서 규모가 큰 작품 매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도 이제 내년에 또 있을 거고 올해 후반에도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여기 학생 인재개발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백재승 교수님하고도 얘기 나누고 있고 해서 계속해서 외대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저희 그룹은 그 인류 대기업하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선호할 텐데 조금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 중견 그룹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갖춘 건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있을 것은 있는데 정말 있는 회사로 좀 움직이는 회사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룹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회사들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어떤 걸 바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큰 그룹이 있었어요. 그다음 지금 넘어와 있는데 한참 됐습니다. 물론 10년 넘었습니다만 와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룹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직접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열려있는 회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KBI 그룹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외대하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대나 뭐 LG, 뭐 동원그룹인가 이런 쪽이하고 아마 외대에서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좀 더 긴밀하게 외대와 얘기를 해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